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잇따라 쓰러지는 중견건설사. 정말 건설 위기 어디까지 확산이 될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면모죠. 최근에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을 했고, 대저건설, 그리고 삼부토건까지 이어지는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자금 경색이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릴레이식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형 건설사들, 현대건설은 지난해 영업 손실이 무려 1조 2천억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23년 만에 적자로 전환을 했을 정도고요. 대우건설 영업이익이 4,031억 원, 전년보다 40% 가까이 줄었고, 금호건설은 영업손실이 1,800억 정도로 적자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확실히 지금 건설업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 대형 건설사들의 어떤 영업이익 지표만 보더라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건설사 자금난이 고스란히 지금 노출되고 있는 거고요. 돈맥경화라는 어떤 그 용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이 건설사들 사이에 일파만파로 번져가는 자금난의 이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가 정대선 노현정 성북동집 결국 경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좀 자가를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할 정도로 굉장히 좀 다급한 그런 어떤 모습도 보여주고 있겠고요. PF 현장 어려워진 중견건설사들, 특히 이런 대형 건설사들 그래도 자기 자산 중에 팔 게 많으니까 매각해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있지만, 중견건설사들은 그때그때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완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할 수밖에 없겠고요. 건설사가 하루에 두 곳씩 폐업을 하는 수순인데, 이 또 작년도 4월 위기설이 나왔었는데 올해 2025년도도 똑같이 지금 위기설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지금 롯데건설이 재무건전성 때문에 작년에 얼마나 많은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각고의 노력 끝에 현금 탄을 어느 정도 충당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이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데, 2020년에 공격적인 어떤 영업을 통해서 자금을 풀고 엄청나게 뛰어들었는데, 2022년발 레고랜드 위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PF 보증 금액이 무려 6조 원이 넘어 거의 7조 원까지 가까이 되는 그룹까지 나서서 진화할 정도로 롯데건설이 현장 영업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여기 분양하면 거의 미분양이 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이 선호도, 블랙홀이라고 불릴 정도로 롯데 아파트는 굉장한 어떤 인기가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지방부터 수도권, 경기권에 이르기까지 롯데건설마저도 이 분양을 하면 좀 시원치 않은 성적 때문에 현장에서 길어 올릴 수 있는 어떤 현금 탄알이 상당 부분 이 적자 손실로 돌아서면서 현재 부채 비율이 217%, 2026년에는 조금 줄어들어서 150%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건설사 어렵죠. 좀 중소건설사는 지금 아예 쓰러지고 있습니다. 4월 건설업 위기설 재점화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중견건설사들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으니까, 이게 건설사들의 위기가 심상치 않은 게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엄청난 하방 압력의 그 진원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건설업계의 어떤 이 약화와 부동산 시장의 어떤 매매 시장의 어떤 분위기, 별다른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이게 심리적인 어떤 마지노선이 딱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매매 시장에 직격탄을 날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아파트 값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파트 값이 살짝 단기적 반등을 한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거래가를 뜯어보면 그닥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가격 수준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손절에 나섰던 매수세가 다시 집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이 공격적 스탠스를 가지고 진격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이 이렇게 수요와 심리적으로 결착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 타격이 계속적으로 공포를 재생산할 수밖에 없다. 리세션이라는 어떤 이 후퇴, 계속적으로 경기 체감 온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런 시공 능력 평가가
그래도 탄탄했던 건설사들, 신동아 건설을 시작해서 뭐 182 정도 되는 벽산, 안강건설, 대저건설, 대우조선 해양건설, 뭐 삼부토건 다 뭐 100위 안에 들까 말까 했던. 그래도 건설업계에서 100위 안에 든다는 건 상당히 좀 그 자금 면에서나 또 업황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단단한 어떤 건설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뭐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이 사전 청약 부분에서도 이번에 원주에서도 아파트 사업이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이번이 뭐 8번째인데 임대주택 건설 사업으로 뭐 전환했다가 결국은 취소가 됐어요. 당연히 지방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 핵심 입지에 나오는 어떤 뭐 사전 청약, 뭐 도심 공공복합 사업 같은 그런 어떤 사전 청약, 뉴홈의 어떤 성격을 가진 그런 곳은 좀 그나마 성적, 고양 창릉이 요번에 S5 블록이 400대 1이 넘어섰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뭐 어느 정도 선호도가 있는 지역 빼고는 엄청난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주에 위치한 이 아파트 ES 종합건설이 지은 ES 아트리움이 이 350가구가 나왔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13가구에 그쳤어. 그나마 이게 또 취소해버렸어. 그러니까 빵명이에요, 빵명. 아무도 여기 지원을 하지 않은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 사업이 취소될 수밖에 없었고요. 뭐 하몽차사라는 말이 뭐 본청약에 딱 지금 맞아 들어갈 정도로 민간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게 생겼습니다. 국토부가 마땅한 또 해법도 없어요. 이거 뭐 당첨자 신분을 뭐 이어서 다른 곳에 분양하는 곳까지 이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뭐 이게 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모를까 계속해서 문을 닫는 어떤 추세이기 때문에 본청약 밀리고 또 뭐 포기하는 사람 등장하고 제도까지도 사전청약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뉴홈 차원에서 지금 도심 공공복합 공공분양이 지금 지속이 되는 관계로 이런 딜레마 속에 빠지고 있는 결국 건설사의 위기가 고스란히 지금 이 공공분양 특히 사전청약 부분에서의 직격탄을 지금 때리고 있고 민간 분양도 뭐 엄청난 지금 이 미분양 또는 악성 미분양으로 돈맥경화 상황 속에 자금난의 어떤 상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자본 시장도 상당한 어떤 위기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부동산 시장은 손절하면 그만인데 이미 이 주식 시장에 올라탄 서학개미들 지금 미국 주식이 거의 뭐 20%, 30% 빠지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장밋빛 전망을 좀 손절하고 금융시장으로 올라탔던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플 거예요. 손실률이 뭐 서학개미 집중 매수한 미국 ETF가 48%까지 빠지는 지금 미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투자의 어떤 이 형태 중에 주식시장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위험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룹홀싱어가 이렇게 경고하고 나설 정도로 지금 빨리 트럼프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 지지율도 뭐 셀프 디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상화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서밋을 뭐 개최를 해서 어느 정도 가상화폐를 좀 밀어줄 것 같은 어떤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갈 것인가? 결국에 가서는 뭐 손실이냐 반등이냐의 어떤 분기점을 만들어 갈 건데 아마도 그래도 트럼프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1, 2년간은 단기적 우상향 그러니까 지금까지 떨어진 걸 다시 만회해서 다시 10%나 20% 다시 밟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자기의 어떤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좀 해야 된다는 어떤 또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주식과 가상화폐 단기 급등은 아마 상반기를 지나서 뭐 확실하게 수직 상승할 전망은 충분히 있어요. 가능성은. 그러나 장기적 관망 그러니까 트럼프의 한 3년차, 4년차 정도는 좀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점에서 좀 탈출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손실을 최대한 줄일 가능성도 있겠죠. 미국의 대공황, 그러니까 경제 대공황에 대한 워낙에 뭐 미국의 부채 수준이 뭐 5경 정도에 이르는 뭐 이거 갚을 길이 없거든요. 이걸 뭐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제 갚는다고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데 마땅한 지금 해법이 나오지 않는 것도 상당히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부분이나 물가 부분, 고용 부분, 주식시장 붕괴 그리고 가상화폐의 뭐 내부적 균열이 계속적으로 이게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게 되면 엄청난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이 부분을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결착이 돼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야 될 자금들이 다 이렇게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회수가 되면서 뭐 수익률로 돌아오면서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회귀할 수 있는 이 일만의 기회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뭐 엄청난 아파트 시장의 대붕괴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진입 시기를 늦추시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틈새를 바라볼 수 있는 우회적인 어떤 이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더 퍼스트, 여기가 지금 뭐 분양했을 당시에 뭐 엄청난 인기가 있었는데 여기가 또 잔여 물량이 또 나오게 됩니다. 여기 계약금 1억 3천 정도면 뭐 모든 분양가가 다 커버 칠 수 있을 정도. 광교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 광명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폭락의 어떤 이 추세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역세권, 광교 중앙역을 물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좀 견고한 편이에요. 그래서 60제곱은 거의 뭐 계약금 20% 정도를 해결하면 전세가로 커버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잔금 해결 능력이 있는 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 옆에 붙어 있는 광교 서밋 플레이스 광교가 45평이 15억 정도 하고 있죠. 그리고 전세가는 9억 정도. 평수 차이는 있습니다. 30평과 40평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 광교 중앙역 밑에 위치한 광교 중흥 S클래스가 비슷한 이 매매가 차이 그리고 전세가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여기 잔여 물량 접근할 수 있는 또 틈새가 보이고요. 60제곱은 이 당시 경쟁률만 해도 뭐 거의 800대 1이 나오는 그런 어떤 곳도 있을 정도로 굉장한 인기가 있었죠. 어차피 여기 당첨되면 뭐 로또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뭐 상가하고 또 붙은 아주 독특한 어떤 단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커뮤니티 시설 괜찮고요. 일단 광교 중앙역 퍼스트는 광교 중앙역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도를 통해서 상가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뭐 거의 끝판왕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아파트가 밑에 층에 상가하고 물려 있으면 이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어떤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지 가치를 가지고 있게 되겠고요. 또 한 곳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광교 중흥 S클래스. 여기 조금 남단에 위치해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여기도 계약금 1억이면 올 커버가 가능하죠. 여기 굉장히 당시에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바람에 84제곱이 5억 3천 밖에 안 했어요. 기가 막히죠. 5억 8천. 이 당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분상제를 왜 강남에만 적용하고 다 그냥 모조리 폐쇄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죠. 충분히 이 정도 입지에 5억 정도 이 분양가라면 누구나 다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데 98제곱은 뭐 6억 3천 밖에 안 했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뭐 1순위 경쟁률 뭐 어마무시했습니다. 84제곱이 144대 1 정도 찍었고요. 여기 광교중흥 S클래스가 매매가가 아까 40평대 아파트보다 더 높아. 16억 2천 하고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근데 84제곱이 당시에 얼마였다? 5억 8천이었다. 근데 계약금 1억이면 충분히 모든 잔금을 커버할 수 있다. 심지어 계약금마저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전세 가격이 8억 정도. 그럼 여기가 지금 뭐 84제곱이 5억 8천이니까 충분히 뭐 커버가 가능한 그런 어떤 단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3월 중순 또 하순경에 이 잔여 물량 털어내기 위해서 나올 예정이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수원시 영통구 월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를 보면 확실히 지금 매매가가 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광교 쪽을 봐도 일주일 거래 상간에 2억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고, 이렇게 부동산 심리는 아마 3월부터 본격적인 어떤 분기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연 얼마나 지금 상승세나 다시 단기적으로 오른다라는 이 추세가 버틸 수 있을까? 집주인들이 지금 엑시트 전략은 지금 이미 탈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오히려 아파트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만큼의 하향세를 계속 찍을 가능성이 높겠고, 매매가 역시도 변수투성이 아닙니까? 상당 부분 지금 혼조세를 보인다 하지만 강남 3구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집값 추이가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집주인들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잘 지켜보시면서 광교 뭐 나오는 아파트들, 무순위로 나오는 곳들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작되는 곤지암역 제1풍경채 무순위는 84제곱이 5억대입니다. 조금 이게 갸우뚱하죠. 갸우뚱할 뿐만 아니라 조금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겠고, 천왕역 모아일가 여기는 뭐 8차까지 나왔는데 여전히 10억대예요. 할인 분양 들어갈 가능성도 높겠고, 아무튼 여기 뭐 두 군데 12일, 11일 뭐 무순위 줍줍 접수를 받게 되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아무튼 틈새도 너무 고점이면 뒤통수 맞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최대한 저점으로 타겟팅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차피 구축 매매가는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의 이 혼조세, 뭐 어느 순간에는 확실한 이 선을 긋게 될 겁니다. 4월, 5월 지나면서 미국의 변수가 과연 얼만큼 휘청거릴 만큼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판세가 좀 달라질 것 같네요. 아무튼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빠브라운 독과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